을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일반 중개약 제도가 있죠. 일반 중개약은 뭐냐? 이거예요. 의뢰인 갑이 계약공사 A하고 중개 의뢰했어요. 이자에게. 근데 옆집 B한테 또 중개를 의뢰하고 또 옆집 C한테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한테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이 집, 이 집 이렇게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경우한테 보수를 주는 형태.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이걸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칙규정 우리법 22조에 이걸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법 22조에. 자, 그래갖고 일반 중개약제도 의 부분을 보시면 이게 22조 본문 규정인데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 생각해 봐야죠. 의뢰인이 그랬어요. 자, 의뢰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써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개공이 이 요청을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계약서,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나는 중개계약 쓰기 싫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작성할 의무는 없다. 근데 만약에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재사항이 있죠. 이걸 넣어줘야 돼요. 네 가지를.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를 넣어야 됩니다. 물, 위치 및 규모. 그럼 중개사물 위치라는 것은 소재지를 말하겠죠. 규모는 면적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정보에 대한 내용을 중개계약서 쓰라는 얘기죠. 다음에 거래 이전 가격 써줘야 돼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거래 이전 가격. 그리고 거래 이전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를 기재해 줍니다. 그럼 이 보수 분쟁이 많기 때문에요.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보수를 아예 쓰라는 얘기예요. 정해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넣어주고 다음에 개공과 의뢰인 간에 준수할 사항을 써줍니다.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물가 수준. 일반인들은 물가 수준을 걱정한다.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할 사항. 물가 수준이다. 이게. 그러면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니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재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예요. 예. 거래 이전 가격입니다. 중개보수. 다음에 준사항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서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법 22조의 시행령의 시행령 19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누가 권장할 수 있다? 국장. 그다음에 권장해야 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답니다. 그를 진하게 돼 있는 거고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국장이 정해놓은 표준서식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 표준서식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법 시행규칙 국토부령에 현재 별지제 14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식 정해져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일반 서식이 우리 정해져 있는데 요 서식을 일반 중개계약 시에 사용할 의무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사용 의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권장 서식이니까 사용 의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성했을지라도 이거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관의 의무도 없어요. 거기 사용 X, 보관 X라고 돼 있죠? 그러면요, 일반 중개계약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개공한테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중개계약 형태가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제도였어요.